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형이 확정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임기 첫 사면에 정치인을 제외했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뭐가 그리 바빴는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특혜를 받았습니다. 사면 내용도 보면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은 죄목들이 많은데요.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통한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취지에 맞는 인물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 건지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첫 소식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2,188명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일반 형사사범 1,900여 명 등입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모두 4명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입니다. 당초 내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 전 대표는 형기가 아직 1년 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해 형이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역시 사면 복권됐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 인사들과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조 전 대표에 대해선 여권이 아닌 야당 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 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정부는 또 식품 접객업과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논란이 많았던 정치인들 사면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결국 그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게 됐습니다. 뉴스더에서 이번 사면의 의미, 배경을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에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대통령실이 정치인 사면을 처음부터 고려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기류가 바뀐 겁니까? 네, 저희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대통령실 당초 사회적 약자나 민생 관련 사면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는 보여왔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휴가 전부터 이번 사면에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할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등 진보 진영의 요청이 많았던 데다가 조 전 대표가 사면에서 제외됐을 경우에 법력권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아예 사면을 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어차피 해줄 거라면 지지율 회복이 쉬운 임기 초에 털고 가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있었을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하게 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조 전 대표도 지금 형기를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 같은 비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사법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이제 윤미향 전 의원 유죄가 확정이 됐었죠. 의원 임기는 다 거의 다 마쳤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도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윤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시종일 보안, 검찰과 언론 또 사법부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다 이런 주장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7,900만 원을 횡령했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었는데요. 주심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상환 당시 대법관이었습니다. 윤 전 의원 사면이 확정된 이후에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글을 SNS에 올렸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김재련 변호사
여론조사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느냐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측근일 수 있을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지금 수감 중인데 이분은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사면에 측근은 없었다. 이 점을 부쩍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좀 무리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네, 재판이 중지되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있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면 여론의 역풍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역시 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아직 대법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심사 대상에서는 빠졌는데 야권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내의 사면은 여전히 가능성이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측근을 사면한다. 그러면 금도가 있는데 그걸 좀 어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면 논란이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이 급락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해서 같은 조사에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부 내용 보니까요. 특히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 논란에다가 세제 개편안, 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보수 지지층의 응답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여론 추이 한번 지켜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